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의 김승민입니다. 제가 요즘 그 AI와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오늘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짧은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좀 어색한 게 있어서 그동안 잘 못했는데 혼자 찍는 영상이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즐겁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AI 시대에 AI가 너무 뛰어나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석박사 같은 그런 오래 공부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고 교수들에게 배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사라질 것인가? 사라지지 않나요? 앞으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인터넷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혀 필요 없고 교수들도 앞으로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다 실업자가 될 것이고 석박사를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짓이고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있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를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AI를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AI에 의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AI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AI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I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앞으로의 공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AI는 지식을 빠르게 조합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양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다주는 그리고 또 요약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데 AI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지식을 빠르게 조합해 제공하는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가속기이자 또 증폭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효율 문제에서 혁신을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읽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 낮은 등급의 계층이 예를 들면 석사생이라든지 학부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판례를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는 거는 견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초급의 변호사들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사무보조원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한 수백 명을 두고 동시에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AI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효율의 문제와 어떤 속도의 문제에서 혁신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 AI를 도입했을 때 속도와 파급의 혁명,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혜의 문제, 그러니까 UX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서 DIKW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DIKW 하이어라키가 어떤 거냐면 이제 데이터, 인포메이션, 논리지, 위스덤의 전이가 되는 어떤 이 구조에 대한 이론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의 맥락을 갖게 되면 그게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이 체계화되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경험과 어떤 실제 어떤 사용자에 의한 활용에 의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른 활용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과 그 상황의 그런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지혜의 영역까지는 아직은 AI가 다다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 경험과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고 예측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문제에서는 AI가 그것까지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학적으로 선택할 만한 것이냐의 문제. 이제 디자인 같은 분야나 미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나와서 그것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스크립팅만 잘하면 어떤 결과물을 AI가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생성해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것의 어떤 창작에 있어서 그 미학이라는 문제가 있죠. 미학. 한 번에 6개 혹은 8개, 4개씩 이렇게 생성형 AI가 만들어 놨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중에서 쓸만한 거를 골라야죠.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 선택 과정이 제가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그 선택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다든지 그것을 변형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이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AI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거기서 선택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인간이 쓸 거라면 인간의 눈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AI가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미학적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고, AI가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기준은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생성을 할 때 그것은 무언가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의 조합이거나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참조해서 스크립트에서 가이드를 한 대로 그것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뭐 어떤 알고리즘화 시켜서 넣어서 그것을 미학적 알고리즘, 뭐 물론 스크립트로 그런 비슷한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의 최종 결과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인간의 선택 없이 AI가 그냥 결과물을 바로 만들었을 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N8N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이렇게 엮어서 결과물을 바로 해서 뭐 요즘 쇼츠를 뭐 그걸로 하루에 뭐 몇백 개씩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 때 과연 미학적인 판단이 AI가 모두 맡겨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결과물, 생성된 결과물, 그 창작물이 과연 좋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역할은 분명히 인간 역할이 남아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디렉터론이라고 해서 이제 디렉터가 필요하다.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간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창의성의 문제. 이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창조에 대한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것을 만드는 일에서는 인간에게 맞는 걸 만들어야죠. AI가 만들더라도 그것을 AI가 아닌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인지, 인간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인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고르는 역할은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 인기 있는 이제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심사위원 같은 역할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결국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그런, 그리고 더 지혜가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되겠죠. 결국 뛰어난 AI를 활용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또 미감을 갖춘 사람이 결국에는 그러한 AI 시대에서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코딩을 해서 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코딩을 해서 그것을 코드를 AI가 짜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있어야죠. 그것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두이노로 하드웨어 코딩을 하드웨어 UX 디자인, UI 디자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코드도
이제 아주 간단한 차원의 원리와 코딩을 실제로 해보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이제 원리를 알고 그 기본적으로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잘 나왔는지 그리고 또 AI가 만든 것을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나온다고 석사, 박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앞으로 계속 그 양성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지혜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이 석박사의 역할이 기존의 역할이었다면 이런 역할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역할까지 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나온다고 그럼 교수가 다 없어질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 너무 급진적이고 물론 대학 안 가고 혼자 독학으로 AI가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혼자서 그걸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석박사가 없어지고 교수가 전부 다 망해서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교수들은 전혀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디자인 교육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이 디렉터를 양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AI를 세 개의 어떤 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 AI에 해당하는 디자인 인재를 세 개의 티어로 나누어서 그들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부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 티어가 있을 거고 석사, 박사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티어가 분명히 이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학습이 전혀 필요가 없고 또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일이 잘 됐는지를 검수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물론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일을 관리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지혜를 기르는 데는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디자인 영역에선 적어도 UX나 제품 디자인 영역 그리고 양산 의 영역에서는 또 양산의 어떤 굉장히 그 금형을 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아주 예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석박사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 수가 줄어들거나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바뀔 필요는 있겠죠. 어쩌면 다른 형식의 교육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무조건 AI를 많이 써라 하는 교수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해요. 무조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AI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를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AI를 공부하는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사용 방법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용 방법을 지혜롭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앞서 말했듯이 AI는 가속기이자 증폭기니까 그것을 뭐 여러 가속기, 증폭기 가지고 늘린다고 그것이 이 원래 소스가 나쁜데 그것을 증폭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